86에서 87쪽 1차 부등식의 활용, 속력 관련 활용 문제예요. 속력 관련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어려운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속력과 거리와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를 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선생님하고 한번 순서대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속이라는 게 있어요. 시속. 그러면 시간의 한 단위, 1단위. 시속의 1단위는 1시간이거든요. 1시간당 움직인 거리. 이게 시속이에요. 그럼 분속은 뭘까? 분의 1단위니까 1분 단위예요. 1분당 움직인 거리예요. 초속은 뭐야? 초의 1단위, 2단위, 3단위 말고 1단위, 기본 단위. 그러니까 1초지. 1초당 움직인 거리가 초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속 100km 미터로 가는 차가 있어. 차가 시속 100km로 움직일 건데 선생님이 5시간 동안 움직인 거예요. 차가 일정한 속력을 계속 유지하긴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상적인 길이고 하나도 막히지가 않고 고속도로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100km로 계속 달렸을 때예요. 그러면 시속이라는 말은 1시속, 1시간당 100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시간이면 얼마를 가 있을까? 1시간에 여기 1시간 동안 1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5시간은 이 1시간이 5개가 간 거잖아. 둘, 셋, 넷, 5개. 여기 또 100km를 또 가고 100km를 가고 100km를 가고 100km를 가고.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 지나면 이동 거리는 총 500km를 얘가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5시간이 흐르면 얘가 일정 속도로 계속 가게 되면 500km에 도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바로 100km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똘똘한 친구들도 있겠지?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100km를 낼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상적인 얘기지, 그지? 그럴 때 시속 100km라는 말은 1시간당이에요. 1시간당. 1단위당. 시간 한 단위니까 1시속. 1시간당 100km를 가면 5시간 동안 간 이동 거리는 100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총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당 아니면 1분당, 1초당 이렇게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얘가 시속 100km라는 말은 1시간당 100km를 가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빠르기.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다가 움직인 시간, 얘가 1시간일 때 그렇다면 얘가 2시간일 때는 2를 곱하면 되고 10시간일 땐 10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동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력은 1단위당 움직인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1단위가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움직였으면 그 시간만큼 곱해주면 이동 거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또 거꾸로 생각해 볼게. 이동 거리가 500이었어요. 이동 거리 500km. 그런데 속력이 100km야. 시속 100km. 그러면 얘가 이동 시간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그렇지. 이동한 500에서
1 단위인 100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500 나누기 100을 하면 5시간 동안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은 총 이동 거리를 1단위 움직인 거리인 속력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500을 갔는데 속력이 100이니까 500 나누기 100 해서 이동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속력을 한번 계산해보자. 얘가 5시간 동안 500km를 갔습니다. 이랬어. 5시간 동안 500km를 갔어. 이동. 그럴 때 속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 속력의 정의는 1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예요. 1 단위 시간당. 그런데 얘가 총 500을 움직였는데 1시간당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나누기 5를 해주면 1시간당이 나오는 거지. 얘가 5시간 동안 이만큼 했으면 5를 나누면 1시간에 얼마큼 움직이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 나누기? 이동거리. 이동거리를 뭐로 나눠? 이동시간.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1 단위 시간당 얼마큼 움직였나 그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풍뎅이 공식으로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속력이라는 것은 1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다.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한 칸당 움직인 거리가 속력이에요. 그러면 전체 이동 거리는 이 한 칸당 움직인 거리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전체 이동 거리가 나오겠지. 그리고 전체 이동 거리에서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고 전체 이동 거리에서 속력을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이거 풍뎅이 공식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거속시 이렇게 써. 거는 거리, 속은 속력, 시는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요거는 분수 기호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곱하기 기호예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거리는 여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돼. 얘네 둘이.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1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니까 전체 시간을 곱해주면 총 이동 거리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속력 구해볼게요. 속력 구하는 공식은 속력은 얘가 속력이잖아. 그럼 시간 분의 거리라고 대답하면 돼.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총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얼마씩 움직였는지가 나와. 1시간당 얼마씩 움직였는지가 바로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구하는 공식 볼게요. 시간은 속력하고 이제 거리가 남았지. 이거는 분수 표시예요. 속력 분의 거리예요. 이동 거리를 한 단위 거리인 속력으로 나누면 총 몇 시간 동안 움직인 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거속시 공식으로 외우면 쉬워. 이동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면 되는구나.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를 하면 되는구나.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거속시표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이제 출발해 볼게요. 94번 문제 풀어볼게요. 소현이는 집에서 학교까지 4km의 거리를 전체가 몇 킬로? 4km예요. 처음에는 걷다가 여기까지 걸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걷기. 늦을 것 같으니까 이 남은 거리는 달렸대. 달리기. 이렇게 해서 44분 이내로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했어. 44분 이내로. 그러면 지금 부등식 관련된 표현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44분 이내 이렇게 하면 돼.
44분 이내. 그러면 이렇게. 뭐가 44분 이내냐면요. 처음에 걸어간 거리. 걸은 시간. 걸어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뛴 시간이 있어. 뛴 시간. 요걸 합쳐서 44분 이내 이렇게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은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얘들아? 시간은 아까 선생님이 요거 알려줬지?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걸은 시간은 걸은 속력 분의 걸은 거리예요. 그러면 분속 80m로 걷다가예요. 분속 80m. 여기 분속 여기다 해볼까? 분속 80m/분이거든요. 1분당 80m를 가는 빠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인데 얘가 그 속력은 80이에요. 80분의 거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최소 몇 미터를 뛰었는지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뛴 곳이 여기야. 얘가 X미터를 뛰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걸어간 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4 빼기 X라고 하면 될까? 여기서 이제 그 거속시 문제에서 사실 몇 번만 연습하면 이거 거속시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요. 이게 같은 패턴이 다 있어. 그런데 그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단위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속력에다 다 맞춰야 돼. 얘가 분속 80m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시간은 전부 다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거리는 다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4km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분속 80m 이런 식으로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 거리를 4000m라고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달리기를 X미터 했으면 걷기는 당연히 4000에서 X를 뺀 만큼 걸었겠지. 이렇게. 그래서 식으로 다시 세워보면요. 소현이가 걸어간 시간 더하기 뛴 시간이 44분 이내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간 시간은 걸은 속력인 80분의 이동 거리, 얘는 4000 빼기 X를 걸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뛴 시간 계산해 볼게요. 뛴 것은 속력이 지금 100으로 뛴 거예요. 분속 100m, 100분의 그리고 이동 거리는 X예요. 이렇게 해서 44분 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분이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이 모든 단위는 단위 환산을 잘해야 되는데 어디다 맞추냐면 속력 단위에 맞춰야 돼요. 얘는 속력이 분속 미터야. 분속 80m. 그럼 모든 시간에 관련된 단위는 분으로 맞춰주고요. 얘가 44분으로 돼 있지? 얘가 혹시 만약에 뭐 2시간 이내 이렇게 시간으로 나와 있으면 분으로 고쳐야 돼. 그리고 80m 이렇게 돼 있으면 이 4km도 미터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보면 이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변에 이거 지금 80하고 100을 없애줘야 돼요. 식을 간단하게 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80과 100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그렇지. 8, 5, 40. 400이면 되겠네. 400. 그래서 400을 한번 다 곱해볼게요. 여기 괄호를 반드시 쳐줘야 돼. 그리고 여기도 400을 곱해주고 여기도 400을 곱해주고 당연히 여기도 400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8, 5, 40 5배. 이렇게 하면 4x. 이렇게 하면 44 곱하기 400. 4, 4, 16, 4, 4, 16. 이렇게 되지?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5, 4, 이렇게 20에다가 동그라미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4x 17600. 그러면 얘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x거든요. 그럼 여긴 2만.
17600 마이너스 x니까 선생님은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우변으로. 그럼 얘가 플러스 x로 넘어가고 얘는 방향을 바꾸면 안 돼요. 2만에서 17,600을 빼면 얼마야? 그럼 여긴 400이고 2,400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뛰어간 거리가 2,400m 이상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2번 한번 볼게요. 진구는 집에서 1000m 떨어진 버스 정류소에서 오후 4시 40분에 버스를 탈 거예요. 여기 집, 여기 정류소. 얘가 1000m. 총 1000m.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통해서 식을 나타내는 거를 도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림 도자를 써서.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들은, 활용 문제들은 도식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식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식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도식화하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일단 집에서 1000m 떨어진 버스 정류소에서 오후 4시 40분에 버스를 탈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4시 30분에 나와서 라고 얘기했어. 그럼 30분에 나와서 40분에 버스를 타니까 얘가 총 10분 동안 이동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집에서 처음에는 분속 60으로 걷다가 어디까지 걸었는지 몰라요. 아무데나 점 찍어. 얘가 어떻게 했냐면 분속 60m/분 이렇게 걸어가다가 도중에 이제 또 늦을 것 같았는지 뛴 거예요. 얼마로? 분속 120으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 거야. 1000m 떨어져 있는데 지금 얘가 4시 40분 버스를 탈 건데 30분에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어쨌든 10분 이내로 도착을 해야 돼요. 10분 이내. 그래서 달린다고 할 때 진구가 걸어가도 되는 최대 거리라고 했어요. 진구가 걸어가는 건 요거 60일 때야. 얘가 지금 속도가 더 빨라졌지? 이건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해. 그러면 뛴 거리는 얼마야? 당연히 전체 1000에서 x를 뺀 거겠지. 그래서 10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구가 걸어가도 되는 최대 거리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식을 어디다 맞춰서 세우면 될까? 우리는 지금 부등식을 풀고 있어요. 부등식.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10분 이내로 도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0분 이내로. 10분 이내 이렇게. 뭐가 10분 이내냐면요. 걸은 시간 더하기 뛴 시간. 요게 10분 이내야. 속력 관련된 문제는 거, 속, 시 이렇게 종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 식을 세우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속력 관련된 거는 뭐 속력 얼마로 하다가 얼마로 했는데 속력 얼마냐 이런 문제는 안 물어보고 식을 세울 때는 다 시간 아니면 거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4시 40분까지 버스 타려면 10분 이내로 도착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이거. 이 그림을 그리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시간은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 시간은 여기 봐봐. 거속시 쓰고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 걸은 속력이 아까 60이고 거리는 x예요. x. 그 다음에 뛴 시간 볼게요. 그러면 속력이 120. 거리는 1000-x.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을 합쳐서 10분 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위를 환산해야 돼. 단위를 안 맞아버리면 이게 답이 틀리게 나오거든요. 얘가 단위를 맞출 때는 속력에다 맞추는 거야. 분속 미터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시간이 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10분이라고 돼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분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아까는 킬로였지만 얘는 미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미터로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도 상관이 없어. 이제 식을 잘 세운 거예요. 이것만 풀면 끝나거든요. 60하고 120은 120이 지금 최소 공배수기 때문에 120을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120. 여기도 120, 항마다 여기도 120을 곱하세요. 6, 22 이렇게.
2x고 120 날리면 1000-x만 남아요. 이렇게. 그리고 120이랑 곱하면 1200이네. 이거 부동식 풀면 답 나와요. 자, 이번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산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데 얘는 올라갈 때는 화살표 이렇게 해. 시속 3km. 3km/s 이렇게 써. 이게 시속 3km란 뜻이에요. 1시간에 3km를 가는 빠르기예요.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그러니까 얘가 이 길을 움직이는 거야. 시속 2km로 가. 좀 힘든가 봐, 얘가. 이렇게. 그래서 총 2시간 3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부등식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어요. 2시간 30분 이내야. 이내면 이렇게. 2시간 30분 이내. 뭐가 2시간 30분 이내야? 올라간 시간. 내려온 시간. 이게 합쳐서 2시간 30분 이내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봐. 이 단위를 이렇게 분하고 시간하고 같이 쓸 수가 없어, 얘들아. 2.5시간이라고 쓰던가 120분에다가 30분 더해서 150분이라고 하던가 분이든 시든 하나를 정해야 돼. 그런데 얘가 어디다 맞추냐면 그 단위를 속력에다 맞춰야 돼요. 얘가 시속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얘를 시간으로 바꿔야 돼. 30분은 시간으로 치면 반 시간이기 때문에 0.5시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2.5야,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고, 시간은 아까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 거속시 중에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 속력이 3이었어. 이렇게. 그런데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나요? 라고 했어. 그러면 끝까지 꼭 간다는 게 아니라 2시간 30분 이내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예를 들면 국립공원 같은 데는 중간에 몇 시까지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안 그러면 막 문 닫아버릴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입산 금지일 때가 있어.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시간 30분 이내로 갔다 오고 싶으면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X킬로까지 갔다 온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라고 하세요. 내려올 때는 2km로 온 거야, 속력이. 2분의 X. 이렇게 합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시속 킬로미터 이렇게 되니까 얘도 시간으로 바꾼 거야, 2.5시간으로. 그리고 얘는 X 킬로미터라고 하면 되지, 단위를. 3이 6. 양쪽에 똑같이 6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2x, 얘는 3x. 2.5 곱하기 6은 25. 예를 들면 25가 4번 있으면 100이거든요. 2.5는 4번 있으면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얘는 15야. 6번 가면. 그래서 2x, 3x 더하면 5x. 15. 양변을 5로 나눠. x는 3km 이하면 되겠네. 3km까지만 갔다가 돌아와야 2시간 30분이야. 더 올라가 버리면 시간이 2시간 30분 넘는다 이 뜻인 거지. 그래서 최대 몇 킬로 지점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냐면 최대 3km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야. 최대 3km. 그러니까 올라갈 때 1시간, 돌아올 때 1시간 반 이렇게 되겠네.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95번이에요. 기차가 출발하기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오려고 하는데 책을 사는 데는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30분을 체류해야 돼. 그리고 시속 2km로 걸어서 이동을 할 거예요. 역에서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서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구하세요. 이거야. 다음 볼게. 여기 있어. 여기 서점이야. 얘가 여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2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총 시간이 2시간 이내로 돌아와야 돼요. 무슨 시간?
일단 가는 시간 더하기 간 다음에 뭐 해야 돼? 서점에서 물건 사는 시간 그 다음에 오는 시간 이거 합해서 이 시간 이내로 돌아와야 기차를 다시 타고 갈 수 있잖아. 이해했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등식 관련된 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부등식 표현에 관련된 걸 찾아야 돼. 2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총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자. 시속 2km로 걷는데 시속 2km 이렇게 이게 속력이지. 그리고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서점 이러니까 이제 x 킬로 떨어졌다고 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30분 체류예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시간은 아까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지? 얘가 속력이 2예요. 그러니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계산해 보자. 가는 시간이 2분의 x. 돌아올 때도 2분의 x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x 더하기 x니까 2분의 2x. 약분하면 x예요. x시간. 걸려. 그리고 책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인데요. 얘는 분으로 하면 안 돼. 얘가 지금 속력을 보면요. 시속 2km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시로 맞춰줘야 돼요. 30분은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30이기 때문에 2분의 1시간이에요. 이해했니? 0.5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2분의 1시간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부등식을 세우면 왕복 시간 x 그리고 책 사는 시간 2분의 1 이게 2분의 1 시야. 여기다 20을 해버리면 막 20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30시간. 그러니까 반드시 단위를 환산해야 돼요. 왕복 시간 더하기 물건 사는 시간이 2시간 이내 이렇게 돼야 돼. 2시간 이내. 그러면 양쪽에다 다 2 곱해서 하면 되지 뭐. 그지? 여기다 2배 해주고 여기도 2배 해주고 여기 2배. 그러면 2x 이렇게 하면 1이지. 1. 여긴 4거든요. 여기 1. 4를 기준으로 플러스 1이 이항하면 4 빼기 1이니까 3이 돼요. 양쪽 다 2로 나눠주면 2분의 3kg 그러니까 1.5kg 떨어진 지점까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번에 요거 2번. 집에서 TV를 시청하다가 월드컵 개막전이 시작하기 전까지 40분의 여유가 있다. 이 시간 동안 음료수와 과자를 사올 거예요. 물건 사는 데는 총 10분이 걸리고요. 시속 3km로 걸어서 이동할 거예요. 집에서 몇 킬로 이내에 상점을 이용해야 되는지 구하세요. 이것도 도식을 먼저 해. 도식은 그림 도자야. 그래서 그림식을 먼저 그리고 식으로 표현하고 풀면 돼요. 여기 집이야. 그리고 얘가 어딜 갔다 올 거냐면 상점이야, 상점. 상점을 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몇 킬로 이내니까 여기 x 킬로 떨어져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유는 40분이에요. 그리고 속력은 3km예요. 시속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물건 사는데 10분이 걸린다. 그리고 총 40분의 여유니까 갔다가 왔다가 하는 시간에다가 상점에 체류하는 시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구매 시간, 물건 사는 시간까지 합해서 총 40분 이내로 돌아와야 돼. 일단 분으로 해놓고요. 가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x예요. 오는 시간도 당연히 3분의 x예요. 속력이 안 변했기 때문에. 구매 시간은 10분인데요. 얘는 10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속력 단위가 시속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얘를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10분은 시간으로 어떻게 고치냐면 60분의 10 이렇게 하면 돼. 60분의 10. 그리고 당연히 얘 40분도 어떻게 해야 돼? 60분의 40. 그럼 얘가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산하면 돼요.
얘는 약분 이렇게 10 날릴 수 있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날릴 수 있어요. 여기도 약분할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이거 계산하면 3을 곱해서 이제 6을 곱해서 없앨 거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어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x는 3분의 2x예요. 그리고 6분의 1 작거나 같다 6분의 4 이렇게 하고 양변에 60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천천히 해보세요. 4번 공항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2시간 30분의 여유가 있어요. 이 시간 동안 면세점에 들러서 선물을 살 건데요. 탑승구에서 상점까지 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올 때는 시속 2km로 걸어서 돌아올 거고요. 선물 사는데 총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구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탑승구, 비행기 타는 곳이야. 탑승구. 여기 상점. 몇 킬로 이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일단 x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시간 30분의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시간 30분 이내로 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러니까 왕복 시간에다가 구매 시간 합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요. 얘는 갈 때는 3km로 갔으니까 3분의 x예요. 그리고 올 때는 2분의 x예요. 구매 시간은 30분이 걸린대. 그런데 얘 30분으로 쓰면 안 되지. 왜냐면 속력이 시속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얘를 시간으로 고쳐야 돼. 시간으로 고치는 방법은 6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60분의 30 이렇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물건 구매 시간을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얘도 2시간 30분은 2.5시간 이렇게 쓸 수 있지. 또는 2와 60분의 30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2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